자, 지금부터는요.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그중에서도 공급 대책입니다. 이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박영선,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다. 오세훈, 규제 없애고 용적률 완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급 확대에는 한 목소리인데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온 공약을 보면은 박영선 후보는 공공개발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뭔가를 한다. 토지 임대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반영돼 있죠. 그리고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민간 개발 쪽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공급은 두 후보 모두 한다고 하지만 방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요. 누가 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이런 거 좀 푼다, 허용한다, 뭐 이런 부분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막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통 분모가 좀 있어요. 다음은 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두 후보의 이 부동산 관련 공약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1분 컴팩트 도시 대전화 이런 거 있고요. 이 부분이 좀 관심이죠. 이 아래 부분입니다. 5년 내 공공주택, 여기 이제 공공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30만 가구 공고, 그리고 평당 1,000만 원 반가 아파트. 역시 반가 아파트도 이게 공공이죠. 이런 게. 반면에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요.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합니다. 민간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규제 폐지. 그리고 5년간 36만 가구. 두 후보가 제시한 공급 물량이 엄청납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 웬만한 신도시 몇 개를 합한 규모예요. 사실은요. 뭐 이런 공약들을 좀 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해보겠는데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신 박수현 전 대변인과 김병희 교수께 제가 미리 좀 질문을 드렸어요. 각각 이 자당 후보의 공급 대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 예, 뭐 공약은 다 이제 시청자들께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을 4년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문재인 정부만 부동산 정책을 25차례 한 게 아니라 그때도 제가 원내 대변인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왜 부동산 정책을 28번씩 발표를 하고도 이러냐라고 하는 논평을 뭐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때도 부동산 정책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선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늘 선진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보면 왜 선진국은 공공의 비율이 20%가 넘는가? 우리는 지금 한 6, 8%밖에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주택에서 공공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 주택 공급률이 104%예요. 이미 넘었어요. 주택은 이미 찼습니다. 그런데 왜 실소유주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이 어려울까? 그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어주느냐의 문제지 공급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답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이런 전체적인 구조화의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급이 더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건 뭐 틀림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공공성이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 민간도 제가 인정할 수 있지만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어때야 되는가를 서로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합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TV 토론 과정, TV 토론이 열릴 거거든요. 그때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 치열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께서는 오세훈 후보의 공급 대책. 일단 뭐 어떤 게 방점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핵심은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의 강점은 5년의 서울시정의 경험이 있습니다. 1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황된 공약하지 않겠다. 시장이 됨과 동시에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조례상으로 묶여있는 용적률 문제 완화시키면서 재건축 재개발 꽉 막혀있는 규제 확실하게 풀어내면
지금 서울 도처에 가면 충분하게 재건축 연한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공공주도의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번 LH 사태를 바라봤듯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공적 신뢰가 땅에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얘기했던 이사 대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희망들이 좀 꺾여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생주택을 얘기합니다. 토지는 정부가 사서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들에게 그 토지를 임대해서 여기에 대한 주택을 짓고 이를 서울시가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상생주택을 얘기했고요. 우리 서울 도처에 가보게 되면 여전히 오밀조밀 모여있는 주택가에서 주차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예. 이런 공간들을 모아서 모아주택을 만들고 도시명 타운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주택정책이 시급한 전환 1년 안에 가능하다는 공약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박수현 전 대변인 그리고 김병희 교수의 약간 이 양쪽 후보, 각각의 자당 후보의 어떤 정책에 대한 핵심 설명을 좀 들으셨습니다. 최영호 고문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각각의 장단점 좀 짧게 아주 핵심을 좀 짚어주세요. 장단점이 어디 있는 건지. 뭐 두 분 다 지금 뭐 30만 호, 36만 호로 했는데 지금 1년 반짜리 지금 시장을 뽑는데 너무나 큰 목표를 내셨기 때문에 이게 실현 혹시 가능한 다음 재선까지 염두에서 낸 공약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거를 밝혀야죠. 그러면 이 30만 호, 36만 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시행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제 활성화가 두 분 다 공약의 뭐 중심축입니다. 근데 현 정부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상반돼 있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역할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서울만 어떻게 이것을 갖고 갈 게 아니라 서울이 되면 수도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국토의 이용에 관련된 법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부분도 지금 조금 공약에 담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부처가 많아요. 그러네요. 등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분이 공정 아닙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잘 잡아주시는 부분들이 돼야지 이것들은 너무나 큰 그림을 지금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밀한 어떤 실천 계획이 붙지 않는 한 진짜로 뭐 공약 심지어는 비리공짜 공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수십만 호 공급 이런 공약인데요. 정말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냐 이거죠. 구체적인 걸 설명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방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조가 필수인데 그런 거는 다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